자, 오늘은 이제 백성 갑니다. 백성. 문제는 100문제고 3주에 걸쳐서 합니다. 3주. 그래서 약 오늘은 34문제 할 거예요. 등기까지. 그래서 3주에 걸쳐서 100문제. 이 100문제 지문은 이제 500개쯤 되겠죠. 5개 지문이니까. 이 500개 지문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중심 잡고 있다 없다가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500개 지문만 3주 동안 완전히 달달달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균 50점은 나와요. 이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최초로. 자, 1번 갑니다. 법률행위.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의뢰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유효이다. 자, 그러면 어디에 밑줄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행위. 이렇게 중심 잡고 나 외웠어.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행위는 유효. 맞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 이걸 거래로 읽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행위는 법 위반이지만 유효. 맞네. 동그라미 하시고. 2번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전소된 경우 이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자, 일단 읽고 또 중심 뽑아야 돼요. 중심은 어디죠? 계약 체결 후 멸실. 머릿속으로 빨리 후발적 불능이구나. 그럼 또 나 외웠어. 후발적 불능은 유효. 연결됐죠. 후발적 불능 유효. 맞네. 3번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원시적 불능 무효. 이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발생하겠죠. 맞네. 4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자, 농취증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다. 나 외웠어. 이미 농지매매는 효력 발생했죠. 농취증이 나와야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맞네. 그러면 다 맞으니까 안 보고 답은 5번. 이렇게 한번 해봐요. 다 맞으면 안 보고 5번 답. 자, 5번 탈세 목적 중간 생략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그럼 어디가 중심이에요? 중간 생략 등기죠. 앞은 볼 필요가 없어요.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죠. 법 위반됐지만 중간 생략 병 앞으로 박혔다? 유효. 그래서 무효. 너 X야. 틀린 거 5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법률행위 목적 들어가기 전에 여기 뭐 적법도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야 할 지문 5개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행위 유효. 1번하고 5번이 같은 동네예요. 중간생략 등기 유효. 자, 해당 법 규정은 위반했는데도 무효가 아니죠. 해당 규정은 단속 규정.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1번하고 5번 단속 규정. 3번 4번이 같은 동네죠. 불능. 3번 원시적 불능 무효. 2번 후발적 불능 유효.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 유효.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자, 4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거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이지 농지 매매 효력을 발생시킨 요건은 아니다. 아니다. 맞는 지문. 효력 발생 요건이다 하면 X 지문이에요. 정답 지문으로. 자, 이제 2번 갑니다. 반사회. 반사회 박스 문제고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 걸 모두 고르시오. 그럼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 거, 반사에 아닌 거 골라내야 돼요. 저기다 동그라미. 기억.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 행해진 부동산 이중매매. 그럼 어디에 동그라미예요? 적극가담. 적극가담.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 그러면 바로 나와야 돼요. 적극가담 반사회. 적극가담 반사회. 따라서 기억은 탈락돼야겠죠. 기억. 1번, 4번 기억이 탈락됐어요. 자, 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 근저당. 그러면 어디에 동그라미예요? 허위 동그라미 근저당 밑줄. 빨리 나는 뭐로 읽어요? 허위 표시. 허위 표시는 의사 표시. 의사 표시는
대법원 반사회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이 들어간 2번, 5번. 이것은 중복되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리을, 바로 리을로 갑니다. 리을, 부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자, 이거 외우라겠어요. 부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에 힘을 줘요. 해제 조건으로 한다. 그냥 반사회. 일단 주죠. 증여. 하지만 우리 관계가 종료되면 해제, 무효가 돼서 너 돌려주는 거야. 나쁜 놈이죠. 그래서 부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 나오면 반사회. 따라서 리을이 탈락돼야 돼요. 그럼 5번 리을이 탈락되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자, 디귿. 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럼 더 이상 읽을 필요 없다겠어. 이 동네에서. 세자의 동그라미. 세금 절대 대부분 반사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반사에 아닌 것 디귿이 들어간 2번이 답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복습. 기억하고 리을 적극 가담 나오면 무조건 반사회. 무효. 그 다음 부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반사회. 나쁜 놈이에요. 자, 니은 디귿 가장 중요한 거죠. 반사회 아닌 거 넘버 1, 2죠. 허위 근저당, 허위 표시, 의사 표시는 반사로 보지 않는다. 세금 절대 반사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반사 아닌 거 니은 디귿. 자, 3번 갑니다. 지금 백선 문제가 그래 나 다 알아. 아주 쉬워.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1년 동안 별 3개 5개 한 거니까. 아직도 어려워. 아직도 모르겠어. 그러면 남은 2달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할 100문제. 500개 지문이 500개. 자, 3번. 반사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시오. 이번에는 반사에 해당하는 걸 고릅니다. 기억. 도박자금 제공 목적으로 금전 대여하는 행위. 그럼 어디에 동그라미예요? 도박하라고 돈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입니다. 그러면 기억 들어가야겠죠? 1번, 4번, 5번. 그러면 니은 맹신탁. 맹신탁은 우리 대법원이 반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신탁은 탈락돼야 돼요. 5번 니은 탈락됐어요. 그러면 리을만 보면 되는 거예요. 리을. 자, 리을. 채무자가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 자, 도박이 나왔는데 지문이 2줄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판례예요. 숙고행위 판례예요. 지 도박 빚 변제를 위해 지 채권자에게 지 부동산 처분에 관한 떴죠? 대리권 수여행위. 도박만 반사이고 숙권행위는 반사로 보지 않습니다. 분리시켜요. 그래서 대리권 수여하는 숙권행위는 반사에 아니다. 해당하는 거 골라야 되니까 아니니까 너 탈락돼야겠죠. 그러면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박스 문제는 내가 아는 걸 포함시키고 탈락시키고 하다 보면 조합이 나와요. 조합이. 자, 디귿. 전통사찰 주지직을 그럼 더 읽는다 안 읽는다. 더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지스님 판례니까. 그래서 전통사찰 주지스님 떴구나. 주지스님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요. 주지스님은 반사에 아닙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은 반사에 아니겠죠. 자, 주지직을 그에게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예요. 자, 뒤 읽을 필요 없어요. 주지스님이 이 판례밖에 없으니까. 주지스님 나오면 반사에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 반드시 알아야 될 반사 아닌 놈. 니은 맹신탁 반사에 아닙니다. 그래서 돌려받는 거예요. 신탁자가. 불법 원인급여가 작동이 안 돼요. 반사 아니다. 주지스님 반사 아니다. 그 다음 도박이 나왔지만 지문이 2줄로 넘어가고 마지막에 대리권 수여행위. 그러면 도박만 반사에 숙권행위는 반사에 아니야. 이런 식으로. 기억. 도박을 하고 돈 빌렸죠. 한 줄짜리죠. 2줄로 안 넘어가죠. 도박 나오면 반사예요. 그래서 기억 정답. 자, 4번 갑니다. 이제 4번. 반사회 옳은 것은 옳은에 동그란 빵 하시고 반사회 옳은 것. 장난을 4개 쳤다는 얘기예요. 자, 1번. 반사회 법률행위 이유로 하는 반사회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예요?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 선의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모든 3자에게 무효가 됩니다. 선의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너 X구나. 없다의 사선 싹 날려버리고. 자, 2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불법 원인 급여죠. 불법 원인 급여한 너는 소유권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다. 불법 원인급여, 부당이득 반환도 안 돼, 소유권으로도 안 돼. 절대 못 돌려받습니다. 반사회를 원인으로 줬다면 절대 반환 청구할 수 없다요. 소유권이든 부당이득 반환이든 절대 반환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X예요. 자, 3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 더 이상 이건 소수로니까 읽어야겠네요. 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 강박에 동그라미 하시고, 강박은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절대 대부분은 반사회로 보지 않는다. 반사회를 할 수 없다. 맞네. 그래서 옳은 건 3번 정답이에요. 그렇지. 강박, 허위표시, 의사표시는 대부분이 절대 반사회로 보지 않는다. 옳은 거. 정답. 그러면 3번에서 정답 체크하고 5번으로 가는 거예요. 본 시험에서는. 자, 4번. 반사회 무효인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유효로 될 수 있다. 자, 추인에 관한 지문이고,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유효로 될 수 없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추인이 안 됩니다. 의사표시 동내 무효만 추인이 돼요. 그래서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자, 이 자리에 강행복귀 위반이 나오든 불공정이 나오든 똑같아요. 똑같아요.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지. 너 X. 자, 5번. 첫 계약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첫 계약 대가로 줬죠. 첫 반사회죠. 불법 원인급여 법 조문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없다. 절대 못 돌려받아요. 첫 계약 반사회 불법 원인급여 동네예요. 그러면 1번하고 4번이 같은 동네예요. 1번, 4번.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되고,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4번. 절대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될 수 없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2번하고 5번이 같은 동네예요. 불법 원인급여 반사회를 원인으로 주면 절대로 돌려받을 수 없다. 5번. 부당이득 반환도 안 돼. 복귀한 소유권으로도 안 돼. 절대 못 돌려받습니다. 자, 3번. 강박, 의사표시, 허위표시, 허위근저당, 강박. 이 두 개가 나오죠. 의사표시, 반사를 보지 않는다. 않는다. 자, 이제 5번 갑니다. 불공정. 틀린 것은. 틀린 것은. 틀리는 밑줄하고 옳은 건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자, 1번. 불공정 법률행위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선의 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자, 동네요.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3자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에요. 절대적 무효 지문이에요. 그래서 선의 3자에게도 무가 되니까 이놈한테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 상대방에게 피의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과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폭리자 요건.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이용 의사가 있어야겠죠. 따라서 이용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없으니까 않는다. X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이용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용의사가 없다면 불공정 성립하지 않는다. 맞네. 3번.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 법률행위는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걸로 추정된다. 그러면 제가 애우라겠죠?
추정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세 가지 주관적 사실로 비롯됐다. 추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외워야 돼요. 틀린 거 X니까 3번이 정답이에요. 자, 4번. 공박은 경제적 원인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에도 공박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공박, 급한 공국,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다 포함하죠. 맞네요. 5번. 무경험이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이것도 그대로 외우라겠죠. 특정 영역 아니야. 특정 영역 아니야.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하면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무경험의 개념. 거래, 일반의 사회 경험 부족을 무경험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불공정. 먼저 3번 정답 지문.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주관적 이 사실 추정되지 않는다. 1번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절대적 무효. 선의 3자한테도 무. 따라서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동네고. 폭리자 요건 너 아버지가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거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이용의사가 있어야 불공정 성립. 이용의사가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공박,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다 공박으로 봅니다. 자, 이제 6번. 불공정 여기 10개 질문만 하면 여기서 다 걸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안 걸릴 수가 없지. 정답 질문 여기서 다 걸려요. 자,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경솔 공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스톱. 공박은 본인 기준 맞는데 경솔은 아니죠. 그래서 너 X구나. 공박만 떼어내죠. 그래서 X 바로 나오는 거예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연결시키면 경솔 무경험은 원칙대로 대리인 기준이지만 공박은 떼어낸다. 공박은 아버지 본인 기준 공범 왕별이죠. X. 2번. 불공정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불공정 법률행위에 추인은 안 되죠. 추인은 안 돼. 하지만 무효행위 전환 규정 법리 적용된다. 명일동 알박기 사건. 20억짜리 매매는 불공정 무효지만 15억짜리 유효한 매매로 전환시켜준 판례.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법리 적용된다. 긍정으로 끝났으니까 옳은 거 맞네요. 정답. 자, 3번. 대가적 출현 없는 무상행위도 불공정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자, 동그라미는 어디? 무상. 무상증여. 나만 주죠. 반대급부가 없어요. 객관적 요건이 충족될 수가 없어요. 불공정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 무효될 수 없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 무조건. 그래서 무상 또는 증여도 나오겠죠. 증여. 무상 증여. 불공정 문제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 법률이 될 수 없다. 무조건 부정으로 끝나요. 자, 4번. 불공정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절대로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아까 했죠.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추인이 안 됩니다. 5번. 경매에서 부동산 매각 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 불공정 해당해서 무효이다. 그럼 어디에 동그라미? 경매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앞으로 불공정 동네에서 무상증여 경매가 나오면 중간 볼 필요 없어요. 소수로 가도 돼요.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불공정 법조문이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공정 해당 무효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효도 아니에요. 그래서 3번하고 5번 같은 동네죠. 3번 5번 무상증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매 법률 규정이죠. 법률행위에 작동되는 불공정 법률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여 3번 5번 경매 이 단어가 뜨면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 무효될 수 없다. 부정으로 끝내야 돼요. 부정. 그 다음 1번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경솔 무경험은 원칙대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은 떼어낸다. 궁박은 본인 기준. 궁본. 그 다음 불공정 법률행위, 무행위, 전환, 규정, 법리 적용된다. 밀동 알박기 사건. 반드시 해야 될 지문 10개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법률행위, 총칙 법률행위가 2문제쯤 평균 나오는데 그중 6문제를 본 거예요. 6문제. 지금까지 본 지문 다 아는 거예요? 새로워요? 어느 정도 알죠? 어느 정도 알아. 지금쯤 어느 정도 알아야 돼. 어느 정도가 아니라 너무 쉬워야 돼요. 근데 너무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중심 잡고 있다 없다. 지금까지 본 6문제. 5, 6, 30. 지문 30개예요. 30개. 여기서 정답 지문 박혀요. 자, 법률행위 다시 한번 내용을 통해서 간단히 한번 볼게요. 농지, 노란색만 할 거예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농취증은 농지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자, 불능,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 유효. 계약 체결 전에 건물 이미 날라가서 머릿속으로 계산, 원시적 불능. 이 매매 무효. 계약 체결 후 건물이 날라가서 머릿속으로 계산, 후발적 불능. 소수로는 유효.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 유효. 이거 우리 작년 입문 11월부터 했어요. 1년 동안 하죠. 제가 그때 그랬어요. 11월 때 입문하면서 내년 10월까지 갑니다. 별 3개예요. 진짜 가죠? 중요한 게 시험에 나와요. 자, 적법, 단속 규정, 중간 생략 등에 관한 법 규정. 그 다음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행위 금지하지 마. 얘들은 다 법을 위반했지만 유효. 따라서 해당 법 조문은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효력 규정 아닌 단속 규정. 자, 반사회. 오늘 한 것만 하는 거예요. 500개 지문 마스터예요. 지금 욕심내지 마요. 지금 과정은 다른 별 3개지만 다 지워버렸어. 노란색. 집중타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요. 500개 지문만 달달달 합시다. 이게 목표예요. 지금 과정, 백성 과정은. 보험사고 가장, 보험금 부정취득. 오늘 안 했지만 넣었어요. 다른 시험 기출에 떠서. 보험 나오면 보험 사기꾼, 반사회. 자, 형사사건 소문. 너무 중요해서 넣었어요. 죄송해요. 아까 한 것만 한다겠는데 2개는 넣었어요. 워낙 중요해서. 형사만 반사회, 민사는 반사회 아니다. 성공보수. 그 다음에 도박했죠. 도박을 돈 빌려준 거. 도박빚 변제하면서 지 토지 양도. 도박이 나오면 반사회. 자,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볼 거 없어요. 무조건 반사회 반사회 무. 적극가담 나오면 반사회 무. 해당 매매계약 무.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그러면 해제 조건 힘 주시고, 우리 관계가 종료되면 내가 준 아파트 너 해제 무효돼서 너 나한테 돌려주는 거야. 나쁜 놈이에요. 반사회. 그래서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반사회, 해제 조건으로 반사회, 해제 조건으로 반사회. 이렇게 외워요.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해제 조건으로 나오면 반사회에 해당합니다. 자, 반사 아닌 너 허위 근저당. 그럼 허위의 동그라미 하시. 허위 표시. 의사 표시는 반사를 보지 않는다. 그 다음 강박도 사기 강박. 의사 표시니까 반사를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세금도 반사를 보지 않는다. 자, 도박이 나왔는데 지문이 2줄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도박빚 변제하기 위해서 지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 수여한 행위, 수권행위죠. 대리권 수여행위. 너만 도박만 반사해. 수권행위는 반사해? 아니다. 수권행위는 반사해? 아니다. 자, 맹신탁 실명법이죠. 대부분이 절대 맹신탁 반사를 보지 않습니다. 맹신탁 반사해 아닙니다. 전통 사찰 주지직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럼 주지스님도 역시 반사해 아니다. 주지스님도 역시 반사해 아니다. 그래서 반사해 아닌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반사 효과.
법률행위동 내 무효는 이 자리에 강행복 위반이 들어올 수도 있고 반사회가 들어올 수도 있고 불공정 법률행위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법률행위동 내 무효는 두 가지 특성. 선의의 3자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야 되고 법률행위동 내 무효는 절대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이 두 놈. 취업계약 대가로 아파트 줬죠. 절대 못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 이 법조문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이 안 되고 감남한테 소유권이 있거든요. 소유권에 대한 반환도 안 돼요. 그래서 취업계약 대가 반사회를 원인으로 줬다. 절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예요. 소유권으로도 안 돼. 부당이득 반환도 안 돼. 그래서 한 번 주면 끝이라고 했어요. 절대 못 돌려받습니다. 자, 불공정. 자, 불공정. 공박의 의미. 급박한 공궁인데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다 공박으로 보고요. 무경험. 특정 영역 아니야.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자, 폭리자 요건. 폭리자 오른쪽 글은 아버지 갑한테 요 같은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이용사가 있어라. 이용사가 있어야 불공정은 성립. 따라서 안 것만으로는 급한 사정이 있다가 안 것만으로는 불공정 성립하지 않아. 이용사까지 있어라. 아까 이용사가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 이용사를 폭리행의 악이라고 해요. 악이 같은 말이에요. 단순히 악한 게 아니라 폭리행의 악의는 이용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폭리행의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 성립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 이용사가 없다면 불공정 성립하지 않는다. 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세트죠.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건 10개밖에 못 넣어서 이걸 못 넣은 거야. 지문 10개밖에. 그래서 여기다 넣었어요. 올해 다른 시험에 나왔어요. 법률행위 당시 시점. 자, 대리인이 불공정 법률행위 합니다. 경솔 무경험은 원칙대로 대리인 기준. 하지만 공박은 떼어낸다. 공박은 아부지 본인 기준.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주관적 이 세 가지 사실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지문이에요. 정답지문. 자, 효과. 법률행위동 내 무효 똑같죠? 선의의 3자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 절대 추인해도 유효되지 않는다. 자, 불공정 법률행위에 무행위 전환 법리 규정 적용된다. 긍정으로 끝나요.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됩니다. 전환. 그래서 언젠가 제가 불공전으로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불공전. 왜 나는 정으로 안 읽고 전으로 읽었을까? 전환 법리가 적용되니까. 긍정. 헷갈리면 안 돼요. 추인은 안 돼요. 전환은 됩니다. 불공정. 적용 범위. 얘가 넘버원이죠. 무상 증여. 반대급부가 없어. 나만 주니까. 객관적 요건이 충족될 수가 없어요.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 법률행위가 불공정할 때 불공정 법률행위죠.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야.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용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 이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증여, 무상 증여, 경매가 나오면 불공정 무효될 수 없다. 불공정 될 수 없다. 불공정 무효될 수 없다. 없다. 않는다. 부정으로 무조건 끝나야 돼요. 무상 증여, 경매. 무상 증여, 경매 적용되지 않는다. 자, 예, 의사표시 갑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총칙에서 제일 어렵죠. 자, 비진이. 옳은 것은 1번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 을이 대출 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을은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진다. 자, 명의대여 판례예요. 을이 갑을 위해 을이 사인했죠. 제가 얘기했죠. 사인하면 니 빚이야. 사인하면 니 빚이야. 을이 사인했으니까 니 빚이야. 니가 대출금 반환 채무 부담하는 거야. 명의대여 대본 판례죠. 그래서 사인했다. 명의 빌려줬다. 니 빚이야. 명의 빌려준 을이 대출금 반환 채무 부담한다. 자,
옳은 거 뭐야? 정답이네요. 1번에서 정답 고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 이제 2번. 강박에 따라 증여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를 했다면 비진이 표시가 된다. 자, 강박증여, 강박이 동그라미 빵 하시고, 강박은 주려고 준 거예요.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네 번째 동네요. 증여 의사 없이 증여 표시한 브릿지 동네인 첫 번째. 비진이 의사 표시 아니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강박증여는 무조건 비진이 아니다. 자,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주기는 싫었어. 하지만 당시 80년산 국가의 내 재산 헌납하는 것만이 안 죽을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이게 증여의사로 증여 표시한 거예요. 의사 표시 일치. 따라서 증여의사 없이 증여 표시한 비진이는 아니다. 비진이 아니에요. 증여의사 있어요. 강박에 따른 증여는 증여의사가 있어요. 일치동네 사기 강박. X 3번.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자, 원칙 유효. RR 무효. 비즈니스 가장 중요하죠. 원칙 유효.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표시 원칙 유효. RR 무효. X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어디 동그라미에요?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구나. 그럼 RR이에요. RR 무효. 취소가 아니죠. 취소는 차고부터 나오죠. 그래서 원칙 유효 RR 무효로 연결돼야 돼요. 이거 무효다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X예요. 취소 X. 자, 5번. 비진에서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 외우라겠죠. 진의 의미. 진이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아니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아니에요. 쥐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안 주고 싶는 것 같지?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증여의사로 증여 표시한 거예요.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아니다. 그대로. 그래서 2번하고 5번이 강박증여 대부분 판례 같은 동네예요. 강박증여는 비진이 아니다. 주려고 줬다. 증여의사 있기 때문에 진의 의미.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아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 아니다. 3번, 4번이 같은 동네죠. 효력, 원칙, 유효.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 발생. 원칙, 유효, RR, 무효. 그러면 RR 반대, 유효가 되려면 선이 RR 반대. 선이 몰라야 되고 과실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유효가 되려면 을은 선이 and 무과실까지 필요합니다. RR 반대는 선이 무과실. 선이 무과실. 자, 1번. 명의대여. 명의대여도 채무부담의사로 채무부담한다는 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명의대여도 비진이 아니다. 그래서 2번 강박증여든 1번 명의대여든 둘 다 여시기반 비진이 아니다. 비진이 아니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명의대여 강박증여 비진이 아니다. 주려고 줬고 사인하려고 사인한 거예요. 채무부담의사 있어요. 증여의사 있어요. 그래서 비진이 아니다. 자, 이제 사례 문제. 첫 사례 문제죠. 사례 문제가 나오면 읽으면서 사람은 밑줄 알면 돼요. 갑은 지부동산에 관해 을하고 통정허위매매. 그러면 동그라미 빵하고 통정허위 표시 사례 문제구나. 동네를 파가시고 그래서 을한테 통정허위 매매계획에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항상 통정 을한테 등기 넘어갑니다. 그 후 이 을이 이런 사정을 모르는 병. 그러면 모르는 동그라미 빵 해야겠죠. 병은 동그라미. 선의의 삼자예요. 선의의 병 나왔어요. 모르는 병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 병에게 등기 넘겨줬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갑을 병이 나왔어요. 갑, 저기 1번 왼쪽에 적는 거 여백. 우리 시험지 되게 여백 커요. 갑을 병. 자,
병 선이 적어놔야 돼요. 선의의 병 무조건 보되겠죠. 선의의 병 의사표시 동물에서 보되는 삼자죠. 선의의 병 소자 적어요. 소자 무효가 아니라 얘 둘만 무효고 유자도 적어요. 유소 이등기 유효 병 소유자 우리 치명법에서 했죠.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병 이렇게 적듯이 통정의 표시 선의의 병 사례 문제는 선이 적으시고 너 소유자야. 소유권 있습니다. 선의의 병은 이렇게 적어놓고 들이대면 좋아요. 자 1번 자 갑니다. 짚으면서 맨 왼쪽 놓은 갑은 병을 선의의 병으로 읽어야 돼요. 선의의 병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면 내가 선의를 넣어서 읽어요. 선의의 병은 보되겠죠. 선의의 병한테는 어느 누구도 들이댈 수 없다. 소수로 싸움이에요. 선의의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등기 유효 등기죠. 말소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선의의 병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들이댈 수 없다. 맞아요. 자, 틀린 거 물어봤어요. 자, 2번 병이 선이라도 과실이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자, 나 외웠죠. 이미 적어놨잖아. 선이면 무조건 소유자예요. 선이면 충분. 이 병한테 무과실까지 요구하지는 않아요. 선이면 충분. 이게 떠올라야 돼요. 선의의 병은 무조건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설사 이 모른 데 대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선의의 병 소자 적어버리면 선의의 병은 무조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뭐 과실이 있다고 해서 취득하지 못한다? X예요. X. 선이면 충분.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의에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다. 소유권 취득하는데 정답 나왔어요. 자 3번 만약 이 병이란 놈이 정에게 부동산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줬어요. 자 병이 정한테 판 거예요. 이 정이 갑과 을의 가장 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대. 악의의 전득자예요. 그렇더라도 악의의 전득자라도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자 되게 중요하죠. 앞놈은 선인데 뒷놈은 악이에요. 악의의 전득자죠. 앞놈이 선이라면 뒷놈 전득자가 악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승계 취득합니다. 소자 적어놓으면 좋아요. 앞놈을 봐야 돼요. 선악을 보는 게 아니라 병이 소유자죠. 그대로 승계 취득. 악의의 전득자도 보호됩니다. 그래서 앞놈이 선이면 뒷놈 정이 악이라 하더라도 보호된다. 소유권 취득한다. 맞는 거예요. 외워야 돼요. 앞놈이 선이면 뒷놈 전득자가 악이라 하더라도 보호된다. 그대로 승계 취득. 자 4번 만약 허위 표시에 대해 병이 악이고 자 사례가 바뀌었죠. 병이 악이에요. 그런데 이 병이 정에게 부동산 양도하고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경우 이 정이 선이라면 갑은 이 선의 정으로 가야 돼요. 선의 정 등기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앞놈 병은 악인데 뒷놈 정이 선의 정이죠. 그러면 내가 선이구나. 따라서 나는 선의의 삼자로서 보호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선의의 삼자가 되기 때문에 갑은 선의의 정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 들이댄다고요. 여기도 들이댄다. 그래서 병이 악이지만 뒷놈 정이 선이라면 내가 선의의 삼자로서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앞놈이 선이라면 뒷놈 악이라도 보호돼요. 앞놈은 악이지만 내가 선이야. 그럼 내가 선의의 삼자니까 선의의 삼자로 보호되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이 두 놈한테 들이댈 수 없다. 이런 지문도 있어요. 그래서 통정의 표시 전형적인 사례 문제예요. 전형적인 사례 문제고 정답 지문은 여기서 바뀌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자 하나 남았죠. 5번 만약 맨 왼쪽 놈 갑이 지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자 입증 증명이 나오고 누군가가 누군가의 악의를 증명해라 하면 무조건 맞는 지문이에요. 무조건 맞는 지문. 누군가가 누군가의 너 알았지? 적극적 사실. 악의를 입증해라. 증명해라. 무조건 맞는 지문.
그래서 무효주장자인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하는 거지 병이 저 선이에요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니까 병 스스로 선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입증은 넘어가는 거예요. 무효주장자인 갑이 제3자 병의 악의를 증명해라. 그래서 입증까지. 그러면 정리를 하면 선의의 병, 선의의 병, 선의의 정 나오죠? 무조건 보됩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에서 선의의 병을 상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선의의 병이면 충분, 과실 상관없다. 그 다음 선의의 정 나왔으니까 이놈한테 들이댈 수 없다. 그 다음 앞놈이 선이라면 뒷놈 전득자가 비록 악이라 하더라도 앞놈 때문에 보된다. 그래서 악의 전득자 보된다. 외워야 돼요. 이놈 정답지문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답지문 뜨겠죠. 우리 시험 정답지문 2번, 3번, 4번 다 정답지문. 얘는 정답지문 하지 않아요. 입증은 그냥 흘러가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자, 이제 9번.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의관계 맺은 제3자를 모두 고르시오. 자,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 거래된 3자를 고르란 얘기예요. 보호되는 3자. 선이라면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는 놈. 기억.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채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종료받은 자. 자, 어디에 뭔가 표시를 해야 돼.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구후 가등기 박은 놈이구나.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구후 거래토죠. 보호되는 3자. 선이라는 보호되는. 따라서 기억이 들어가야겠죠. 기억. 자, 1, 4, 5번. 니은 가야 돼요. 니은. 통정 허위 표시에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3자를 위한 계약. 갑과 을이 요 낙인데 통정을 했죠. 그런데 3자를 위한 계약은 반드시 병한테 돈 줘. 이게 통정이에요. 이게 통정. 이때 3자 계약에서 수익자는 통정한 날 이미 계약서에 박혀 있어요. 통정 허위 표시 일어나고 그 후 수익자 병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있어. 그러니까 이미 있으니까 3자 아니다. 그러면 리을은 탈락돼야겠죠. 그러면 리을만 해결하면 돼요. 4번에 리을. 채권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그러면 어디에 동그라미예요? 에서에 동그라미 하는 거야. 채권 양도를 통정으로 했어요.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는, 자 봐요. 을이갑한테 1억 채권이 있는데 이놈은 채무자가 되겠죠. 돈 빌린 채무자, 오른쪽 놈이 채권자. 을이 갑에 빌려준 1억 채권을 병한테 양도해요. 이게 채권 양도예요. 그러면 을하고 병이 채권 양도 계약서를 쓰는데 이 계약서에는 을이 누구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 채무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병이 갑을 찾아가서 내가 을한테 1억 채권 샀으니까 나한테 갚아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 양도 계약에서 채무자는 필수 요소예요. 근데 이 채권 양도를 통정 허위 표시를 했죠. 그러면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는 필수 요소니까 통정할 때도 계약서에 채무자가 박혀 있겠죠. 그래서 통정이 일어나고 그 후 갑이 태어난 게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 필수 요소예요. 채권 양도의 필수 요소. 3자 계약에서 수익자에서 수익자. 3자 계약에서 병 없는 3자 계약이 어디 있어요? 필수 요소. 자, 하나 더. 일단 답을 해야겠죠. 그러면 릴이 탈락돼야겠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그래서 니은 탈락시키고 5번, 릴 탈락시키고 정답 1번. 자, 대리인의 통정 허위 표시에서 본인. 자, 또 어디에 힘을 줘요? 에서. 자, 대리인이 통정 허위 표시를 했어요. 그림 그릴게요. 자, 대리 그림. 갑, 을, 병. 대리인, 을이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할 텐데 이걸 통정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이 계약할 때 병하고 계약서 쓸 때 나는 갑의 대리인이요 이 계약서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대리인 통정할 때 본인은 이 계약서 통정한 날 존재한다. 대리인 통정하고 갑이 본인이 나중에 태어난 게 아니다. 결국 대리에서 본인은 필수 요소예요. 대리라는 법률행위 필수 요소. 자, 어렵지 않아요. 서원이라는 보호되는 3자가 되려면 통정 허위 표시가 일어나고 이걸 기초로 후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따라서 기억 가짜 양수 통정이 일어나고 후 을로부터 병이 가등기 박은 거예요. 을로부터 대하여 그러면은 구후란 말이 숨어져 있어요. 3자. 하지만 이 세놈 공부 순서 디귿 대리에서 본인 대리의 필수 요소 이미 그날 있어. 3자 계약에서 수익자 3자 계약의 수익자 필수 요소 이미 통정할 때 그날 있어.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 채권 양도에 채무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채무자 없는 채권 양도 계약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놈 수익자 본인 채무자는 3자를 위한 계약 대리 채권 양도 이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예요. 필수 요소. 그 통정을 할 때 통정허위 표시한 날 이미 세놈은 박혀 있다. 통정허위 표시 일어나고 그 후 태어난 놈이 아니다. 그래서 3자 아니다. 외우는 거예요. 대리에서 본인 3자 계약에서 수익자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 이 세 놈은 통정허위 표시 통정한 날 이미 존재한다. 3자 아니다. 자, 이제 10번. 자, 또 사례 문제입니다. 갑은 지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했다. 그럼 항상 사람은 밑줄 하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증여. 그런데 세금 문제를 우려하여 을과 짜고 마치 매매계약 체결한 것처럼 꾸며 을 앞으로 등기를 했다. 그러면 항상 사례 문제가 나오면 이 사례 문제가 어느 동네인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어느 동네예요? 은닉행위 동네예요. 증여라는 실체는 있지만 매매는 꾸몄기 때문에 짜고 통정 허위 매매예요. 가짜 매매. 은닉행위 사례 문제. 자, 옳은 것은 사례 문제는 항상 사람 가부를 그려놔요. 자, 을한테 등기가 있어요. 1번 매매는 유효다. 매매는 짰죠? 가짜 매매로 무효 X. 갑을 매매는 가짜 매매로 무효입니다. 2번 증여는 무효이다. 증여는 숨겨진 은닉행위로 유효 X. 3번 왼쪽 놈 갑은 오른쪽 놈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자, 증여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비록 매매는 없지만 을 등기 유효 을 소유자예요. 그래서 등기밭에 있죠. 실체관계 부합법리에 따라 증여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을 등기 유효 을 소유자. 소유자에게 갑은 들이댈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 따라서 갑은 을이 소유자, 유등기죠. 소유자라는 얘기는 말소 대상이 안 돼요.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들이댈 수는 없다. 맞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상대방이면 얘 등기는 유효 등기라는 얘기고 말소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들이댄다의 90%는 등기 말소 지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소유자라면 갑은 소유자 상대로 할 수는 없겠지. 맞네. 옳은 건 네가 답이네. 3번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 3번. 을이 이런 사실을 안 병에게, 자, 병이라는 놈한테 을이 매도하고 이전 등기 넘겨줬어요. 맨 왼쪽 놈 갑은 이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안 병이기 때문에 악의 병이에요. 자, 을이 병한테 다시 팔았는데 이놈은 이런 사실 안 악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갑이 악의 병이기 때문에 악의 병을 상대로 말소 청구 들이댈 수 있는지 해결해야겠죠. 자, 병이 등기 박았죠. 이놈이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는 악의를 보는 게 아니라 암놈을 보라겠어요. 암놈이 소유자죠. 그대로 승계 취득. 따라서
이등기 유효 소유자예요. 따라서 아무리 악이라 하더라도 얘는 소유자. 그대로 소 이렇게 승계취되겠죠. 소유자니까 소유자 상대로는 할 수 없다. 소유자. 말소 대상이 안 되죠. 소유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악의 병이지만 악의 병을 상대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니까. 자, 5번 똑같아요. 주어만 바뀌어요. 을이 이 악의의 병 마찬가지죠. 아무리 악이라도 얘 소유자예요. 소유자니까 갑이든 을이든 들이댈 수 없다. 이 은닉행위 문제는 지문이 4개밖에 안 나와요. 4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박스 문제로 나오던가 해요. 근데 오지선다로 내니까 우리 기출이 이렇게 2개로 만드는 거예요. 가불로 어쩔 수 없이. 보통 박스 문제로 나오거나 종합 문제로 나오거나 반드시 해야 돼요. 22번 나왔다. 22번. 22번. 지문. 22번. 매매는 가짜 매매로 무효. 증여는 숨겨진 은닉행위로 유효. 증여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을등기 유효, 을 소유자. 자, 병, 암놈이 소유자니까 그대로 승계취득 소유자. 따라서 갑은 아무리 악이라도 소유자 상대로 악의 병은 소유자니까 소유자 상대로 할 수 없다. 없다. 그래서 3번, 4번, 5번은 소유자니까 들이댈 수 없다. 소수로가 없다.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내 상대방이 소유자라면 나는 들이댈 수 없어요. 말소 청구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유효 등기니까. 그래서 한 문제짜리 박스 문제나 이렇게 오지선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은닉행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우리 10분간 쉬고 11분부터 갈게요.